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대선철이니까 여의도 대선 중계석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조혜진입니다. 새해 처음 뵙는데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 가운데 특히 조혜진 의원님 그 표정이 훨씬 환하신데요. 예, 그렇습니까? 아침에 얼굴 깔끔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또 뭐 새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 또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예. 윤석 당 대표가 아주 또 극적인 또 드라마를 썼네요. 예, 뭐 봉합, 뭐 화해, 대반전, 뭐 드라마, 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제 이거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떤 표현으로 정리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대반전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대반전이 맞고, 예. 또 같은 끝이 좋으면 더 네. 좋다. 어허.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물론 3월 9일 대선 때까지는 아직 과정일 뿐이고 시작일 뿐인데 예. 단기 국민에서 보면 어제는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드라마고 극적 대반전이었고 예. 끝이 좋아서 좋았던 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한 오후 한 8시 전 되기 전까지는 매우 힘겹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예, 아침에 네. 10시에 예. 의총이 시작됐는데 네. 의총 소집 목적 자체가 네. 당대표 사퇴 결의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의총 시작되자마자 그런 발언이 쏟아졌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의원들이 좀 억눌렸던 거 쌓였던 이 좀 실망과 분노 이런 것이 막 그냥 표출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저를 비롯해서 또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당대표에 대한 실망이나 이 불만 이런 거는 뭐 다 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만 이 결국 최종 목적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건데 그 측면에서 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자중질환, 적전분열 이거는 안 된다. 네. 서로 부족하고 또 불만이 있더라도 같이 이 대선 때는 부쩍갱이 하나라도 네. 같이 이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전재석 의원님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말씀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분위기 조금 나아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의총장에 들어와서 그동안의 네, 예.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표가 후보가 들어와서 예.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다. 같이 가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승리를 통해서 보답하겠다. 네. 대선 승리를 보답하겠다 하면서 극적인 드라마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당대표가 집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집 나가면 뭐 아예 사퇴하겠다는 얘기까지 예. 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 의원님, 예. 어젯밤 늦게 이뤄진 이 드라마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건? 한 일주일만 조금 더 하시지. 예. 근데 저는 뭐 잘된 네. 일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이제 조혜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이 모든 책임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죠. 대선이고. 그래서 뭐 바지 가랭이를 잡든 아니면 예. 가서 뭐 고개를 숙이든 어떻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맞고요. 예. 그래야 국민들이 보시기에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천만 국민을 다 포용하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예. 이런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갈등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걱정을 했던 것은 뭐냐면 예. 야, 저 윤석열 후보가 이 조그마한 국가 조직이라든지 또는 국정 운영에 비하면은 사실은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선거대책위원회도 하나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구나.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와 같은 이런 분들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정치력, 리더십 또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파국으로 치달았으면 윤석열의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이나 리더십 이런 부분에 심대한 예. 타격을 입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잘된 일입니다. 이제 빨리 수습을 하셔서 국민들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속에서 말하자면 자신의 정책, 비전,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예. TV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그래서 선거다운 선거 다가올 미래 5년의 대한민국의 멋진 지도자를 뽑는 그런 경쟁다운 경쟁이 오늘부터는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번에 이준석 당대표가요 예전에 좀 한참 전인데 저희 인터뷰를 하러 왔었는데 아주 일찌감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스스로 운전을 해서 수행기사 없이 이렇게 출근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차를 가지고. 근데 어제는 자신의 차에 그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라든지, 그다음에 권영세 이제 사무총장 태우고 같이 가더라고요. 저도 오늘 제가 직접 운전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늘 예,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네, 중에 네. 직접 운전해서 댕기고 네. 자전거 타고 댕기는 국회의원들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한 뉴스거리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예. 제가 직접 다 하고 저는 수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러면 그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전 의원님도 그러면 뭐 그럼요. 가끔 예, 따릉이도 예. 한 번씩 타시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다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따릉이 타고 가끔씩 하는데 어쨌건 그렇게 한꺼번에 타고 떠나는 모습 굉장히 그 어떤 홍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제 예. 이제 그 격적으로 이제 화합하면서 예. 이준석 대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예. 하나는 세 가지를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예. 나의 목적, 내 의도를 의심하지 말아 달라.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네. 그 지점에 있어서 오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선대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네. 선대 업무를 안 하는 그 한 2주 동안 2주 동안 나는 선대위 업무에서는 빠져 있었지만은 윤석열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예. 골똘히 연구하고 전략과 이 예. 대책을 마련한 시기였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나는 선거 중독자다. 예. 선거 중독자인 내가 선거에서 빠져나와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선거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할 일을 내가 국리를 많이 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화합과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국리의 예. 어떻게 보면 결과물로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당장 이 시간부터 지금 우리 평택의 화재 현장에 예. 우리 조문가게 돼 있는데 내가 택시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다. 네, 예. 내 차를 전기차를 직접 운전하면 다니는데 여기에 후보를 내가 태우고 모시고 가고 싶다. 예. 그리고 원내대표 또 저기 선대본부장 예.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까지 같이 내 차에 모시고 운전해서 평택까지 같이 네. 가고 싶다. 그리고 차 안에서 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점이 네. 그 점을 봐도 진짜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윤석열을 당선을 바라는지 그리고 선대위에서 빠져나와 있는 동안에 얼마나 국리를 또 많이 했는지 네. 그런 걸 보여주는 예. 그 하나의 그 표시 같았습니다. 제가 뭐 스스로 운전하는 걸 제가 칭찬하자는 게 아니었고 저는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이제 예. 뭐 어떤 미디어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예. 받아내는 현장 그 열정 또 하나가 이제 그렇죠. 그 예. 운전하면서 네네. 또 하나가 이제 네네. 그때 어. 어제 예. 그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된 이철규 예. 의원한테 네.
지금 자리가 그 방이 비워져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방 네. 한쪽 구석에 네. 야전 침대를 깔아달라. 내일부터 3월 9일까지는 거기서 자겠다. 예. 그 6층인데 네. 5층에 후보가 있거든요. 예. 그래 되면은 후보하고 이 대표 사이에 뭐 소통이 잘 안 돼서 오해가 있고 뭐 갈등이 네네. 있고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그리고 3월 9일까지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내가 예. 모든 걸 다 바치겠다. 그걸 이제 밝혀준 점에서 네. 참 극적이었죠. 근데 예. 조금만 더 좀 예. 전 의원님. 감동스러워 네. 울려면 네. 감동스러워 울려면 네. 이렇게 좀 이준석 대표 좀 테크니컬하잖아요. 어허, 굉장히 네. 테크니컬한데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적자적으로 바로 평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운전기사 하겠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기발랄하고 정치적 아이디어,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최근의 이 갈등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테크닉에 능한 정치인, 정치 기술에 능한 이런 이제 면모도 보여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원내 지도부들이 상당히 이제 골탕을 먹었는데 어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아쉬웠다기보다 예. 좀 부적절한 게 좀 부적절했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그 평택에 화재 현장에 조문을 가기로 했잖냐. 예. 조문 현장을 방문하겠다. 이 발표를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뭐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네.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냅니다. 아니 박수 치고 환호를 물론 이제 봉합이 잘 됐으니까 네, 그런 예. 의미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문 현장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질러대고 아니 지금 소방관이 지금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이어가지고 네. 또 세 분이 불 끄러 들어갔다가 돌아오질 못했어요. 거기 조문 현장을 가겠다는데 박수 치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지금 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조문 현장을 가겠다는 게 박수 치고 환호할 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그 의미는 알겠으나 그러나 정말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모습은 부적절했다. 예. 더더구나 조문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게 뭘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한가하다. 예. 되게 국민의힘이 지금 자기네들이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경건한 마음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그리고 평택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선거 전략 논하고 이거를 또 공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공지거를 바로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예. 경건해야 되죠. 숙연해야 되죠. 얼마나 더 많은 소방관들이 죽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게 부적절하고 정말로 이 어떤 조문 현장은 하나의 이 정치 이벤트, 정치 행사 비슷하게 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느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을 예. 좀 가졌었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볼 때 조금 과한 해석이고요. 네. 어디까지나 정말 이 백척간도 위기까지 몰려갔던 이 분열상이 네.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포용함으로써 다시 화해하고 화합하고 네. 국민과 당원들께 정권 교체에 또 희망을 다시 불씨를 살려준 거에 대해서 환호한 거지. 네. 무슨 뭐 돌아가시고 비극적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환호했다면 그건 미친 사람들이지. 우리 국민들이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그 의미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그렇게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그 난상 토론 당의 명운을 걸고 또 정권 교체에 이 성패를 걸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또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우리로서는 절체절명이지만은 지금 평택에 저런 참 그 비극적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당의 진로를 놓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갑론을박 난성 토론을 하는 게 정말 국민 앞에서 올바른 모습인지 정말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또 그쪽에 가 있고 그랬었던 거죠. 그게 우리 의원들의 그 정서였지.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박수 쳤다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 질타하고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다 그냥 뭐 그만두라 이런 상황에서 네. 그걸 봉합해내고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 보여준 거에 대한 박수지. 네. 그거를 뭐 조문회를 희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봉합된 것에 대한 박수라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 이제 갈등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박수 치고 그리고 조문 현장에 모시고 가겠다. 제가 운전기사가 되겠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이 조문 현장을 방문하겠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박수와 한호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 정무적 판단이 빠르고 재기발랄하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정성이나 뭐 이런 것보다 테크닉에 능하거든요. 굉장히 테크니컬하다는 측면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굉장히 기동력 있고 굉장히 신속한 아이디어들이 나올지는 몰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뭔가 이 참사에 대해서 경건해야 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네. 숙연해야 되는데 테크닉에 능하다 보니까 이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30분 정도인데 이제 윤석열 후보 쪽 얘기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 이제 해보시죠. 민주당 쪽에서 더 이 선대위 조직 슬림화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선대위 인원 30%를 지역 현장에 내보내겠다 이 구상인데 이거 설명 좀 일단 좀 해주시죠. 전 일단은 네. 국민의힘이 이제 갈등이 봉합이 됐습니다. 네. 그 갈등을 일으켰다가 봉합하고 또 울산 합의 됐다가 또 깨지고 난 뒤에 또 갈등했다가 또 봉합하고 잘 된 일인데 이제 60일 정도 남았는데 뭐 이런 거 없이 좀 이제 혁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혁신 경쟁의 차원에서 민주당이 미리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갈등 봉합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민주당도 뭔가 이제 국민들께 내보여야 되는 이런 혁신 아젠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혁신 경쟁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이 혁신 경쟁은 불이 붙으면 붙을수록 손해보는 사람들은 고생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열매는 우리 국민들께서 오롯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혁신 경쟁의 일환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그 탈모 이게 좀 화제인데요. 탈모 관련해서 이 건강보험 적용하는 이거를 이제 공약으로 만드는 걸 검토하는 아직은 이제 공약으로 확정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전재수 위원님한테 어떻습니까? 사실 이건 뭐 전 의원님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살짝 위장을 해놨고요. 저도 이제 M자형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확행 공약이라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을 줄 수 있는 공약 벌써 한 40개 정도를 계속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국가라든지 나라라든지 정부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와 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어떤 삶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정부 또는 대선 후보들이 좀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 한 분 한 분의 어떤 필요, 체감도 높은 그런 공약들을 저희들이 많이 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이제 아직 공약으로 확정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만간에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대박을 터뜨렸고 앞으로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이런 이제 공약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역 의원들 가운데 이렇게 사실 탈모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요. 많습니다. 맞습니까? 많아요. 예. 최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사실 이거 나오니까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모퓰리즘이죠. 모퓰리즘이라 하는데. 포퓰리즘이죠. 모퓰리즘이고 저는 대학 때부터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전혀 흔적이 안 이거 보이시는데. 앞만 보시죠. 거기서 볼까요? 숱이 많은데요. 위에가. 예. 그러니까 벌써 한 30. 한 5, 6년 가까이 돼 가는데 예. 저는 일찍부터 조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보존을 했고 안 그랬으면 예. 진작에 뚜껑 씌웠어야 될 예. 그런 입장인데 반갑지 예. 않아요. 달갑지 않아요. 아니 건강보험 적용되면 그 비용 그 돈이 뭐 그 저기 저 이재명 후보가 뭐 대장동 자금 가지고 풉니까? 아니면 뭐 민주당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논 팔아서 줍니까? 다 재간의 세금 가지고 돌려주는 거고 예. 모자라면 결국 빚내 가지고 그 빚은 또 제가 갚든지 우리 딸내미들이 또 갚아야 될 거고 예.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 자기 돈 가지고 준다면 고맙죠. 예. 어쩌면 표도 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 돈 가지고 왜 그분이 생색내고 더구나 왜 자기 저 선거하는데 이용합니까? 예. 그 말이 안 되고 저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상대 후보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형수술 비용도 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올 거고 예. 피부 미용 비용도 대드릴게요 하고 나올 거고 왜냐면 뭐 어차피 자기 돈 아닌데 예. 뭐 국민 세금 가지고 선심 쓰는 건데 빚내봐야 뭐 자기가 갚을 것도 아니고 예. 국민들이 갚을 거고 다음 세대가 갚을 건데 나는 당장 되고 보면 뭐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상대 후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부 미용도 해드릴게요. 헬스 열심히 하세요. 다니세요. 건강 증진하세요. 헬스 비용 대드릴게요.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세요. 해외여행 다니시면 그것도 보조해드릴게요. 다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왜 한쪽이 다 국민 돈 써가지고 표 얻어가는데 다른 쪽이 그 가만히 보고 지고 있겠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결국은 하다 안 되면은 돈 없으면 이제 조폐공사 그냥 그 발공기 찍어가지고 돈 나눠드릴게요. 작년에 민주당이 그 법안 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기재위에서 그 당시에 기재위에 있었는데 막혔습니다. 조폐공사 통해 가지고 돈 찍어가지고 뿌리겠다는 발상했다가 그렇게 해서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일단은 세금이라는 것이 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내고 있는 모든 공약을 국민의힘에서는 진지한 검토라든지 또는 더 좋은 공약을 내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약만 냈다 그러면 뭐 검토한다 그러면 무조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뭐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국민들께 체감도가 높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소구력이 높고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공약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냥 똘똘똘 말아가지고 포퓰리즘으로 그냥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참 좋은 공약이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경쟁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탈모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고마워하는 것은 왜 열광을 하냐면 그동안의 대선 후보들이 탈모를 걱정해주는 대선 후보를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까지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공약을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국민 개개인의 삶에 천착한 최초의 후보이기 때문에 탈모까지 걱정해주는 대선 후보. 이런 측면에서 할지 안 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 열광을 하고 반기는 겁니다. 이런 지점들을 국민의힘은 전혀 모르고서 그냥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그다음에 나를 위해 이재명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 이 국가가 정부가 좀 스포트를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것에 좀 천착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정치와 또 대통령 후보가 해야 될 일이다. 최초로 한 거 아닙니까? 큰 아젠다. 또 무슨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이런 공약 말고 정말 호소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고 체감도 높은 공약. 이걸 국민의힘이 많이 개발해서 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마치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똘똘 말아서 비판을 해버리는 것은 좀
좀 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딱 그 2분 반, 3분 남아서요.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추경이요. 이거 추경 지금 양 당에서 이거 어떻게 뭐 2월 내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건지 양당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는 일관되게 네. 그 코로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강제 방역 조치로 인해서 네. 생계나 생업에 타격을 입고 이 벼랑 끝에 몰린 그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예. 저처럼 이렇게 그 와중에서도 급여 꼬박꼬박 받고 이런 사람들까지 네. 그 제 표를 탐을 내 가지고 네.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면서 돈 줄게요 하는 이런 돈은 저는 바라지 않고 네. 그 돈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누구 뭐 저기 여당 후보나 여당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제 돈 걷어가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건데 예. 많이 보이는 이거 표 그 훑어가기 위해서 주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추경을 만든다는 거는 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네. 제 대표 발의로 선거 앞두고 예. 선거 몇 개월 전에 뭐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이런 식으로 돈 뿌려가지고 국민 세금을 자기 당선되는데 네. 자기 당이 이기는데 악용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정부가 잘못된 조치로 인해서 또 그 제대로 방역 안 하고 특정 계층에게 그 피해를 강요함으로 해서 피해 입은 데 대해서는 네. 그게 뭐 500조든 아니 그 저기 50조든 100조든 해서 제대로 보상하고 네. 그렇지 않고 표 얻어가기 위해서 별 피해도 없는데 그냥 불편하셨죠?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하면 돈 주고 전 국민 재난금 주고 그걸 위해서 저기 추경 편성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 네. 저 주머니 돈을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제대로 지켜내야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전 의원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50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요? 재원 대책 마련 없이 재원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50조 이야기를 하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해야 된다 이러시고 이건 뭡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그리고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정부 여당이 추경 논의를 시작을 하니까 그때 당시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또 뭐라 그랬습니까? 집권 여당이 하는 것보다 더 하겠다. 네. 지원을 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추경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감염병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든지 이 감염병 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재원이 이제 일반 회계에서도 이제 예산을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 회계라든지 기금 각종 기금에서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기부금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대응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보편 직업 그리고 그 선별 직업 다 포함해서 추경 논의는 빨리 좀 해서 가능하면 설 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손톱만큼 우리가 국민들께 힘이 되고 이 코로나 팬데믹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모아서 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의도 대선 중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